뇌전증의 종류는 지금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거는 이 발작의 증상의 형태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전신 발작, 그다음에 국소 발작, 그러면 전신 국소 복합 발작, 원인 불명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전신 발작이라는 것은 뇌에서 전체적으로 동시에 이런 그 경기파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그 발작인 거고요. 국소적인 발작은 그 뇌의 일부분에서 생겨갖고 어떤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그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운동을 담당하는 뇌에서 국소적인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요, 팔이나 손에서만 국소적인 발작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한 그 전신 국소 복합 발작이라는 것은 그 국소에서부터 시작이 돼 갖고 이게 2차적으로 전신적으로 이제 뇌에 퍼지면서 그 전신적인 발작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저희가 보통 말하는 전신성 근간대성 그 발작으로서요. 이것이 그 여러 일본 분들이 그 잘 알고 계시는 그 대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소 발작은 또 그 발작의 종류에 따라서 나누는 게 국소 발작이 있으면서 의식이 소실이 없는 그런 그 발작이 있고요. 또한 의식 소실이 있는 국소 발작이 있습니다. 국소 발작이면서 의식 소실이 있는 발작일 경우에는 그 환자분은 의식을 잃어갖고 나타나는 그 발작의 그 증상은 전혀 본인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본인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에 그 옆에서 볼 적에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형상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입맛을 이제 쩝쩝거리면서 입을 다신다든지, 아니면 손을 갖고 그 목적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 손을 자꾸 만지작 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다 끝나는 발작이 있습니다. 이런 그 발작을 먼저 그 저희가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발작을 일으키는 병인의 원인을 저희가 이제 따져서 또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성은 뇌의 어떤 그 형태적인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그 뇌전증이 되겠고요. 대사성은 저희 몸에서 이제 그 유지하고 있는 대사 질환에서 무슨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대사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 병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서 나타나는 뇌전증의 종류가 되겠고요. 유전성인 경우에는 어떤 그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이런 그 뇌의 신경세포들의 그 수용체 이상이 생긴다든지요, 뇌 구조에 이상이 생김으로써 생기는 뇌전증을 그 유전성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면역성은 그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뇌염인 거죠. 보통 이제 면역체계라는 것은 그 신체 안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무슨 외부의 그 이물질이라든지요, 그런 것에 이제 대항을 해갖고 싸우는 것이 이제 면역체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타나는 구조들을 비정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갖고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가면역 뇌염이라고 해갖고요. 요새 그 진단 방법이 개발된 후에 이런 그 병명으로의 진단을 받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면역성에 의해서 뇌전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서는 이제 감염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세균성, 뭐 결핵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그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그 뇌전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원인에 따라서 저희가 뇌전증을 나눠서 복합적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뇌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무수한 원인들이 다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또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보더라도 이상을 못 찾는 특발성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원인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못 찾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가 유전성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불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검사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겠죠. 세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뇌전증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그 정리를 좀 잠시 하고 가면은, 지금 뇌전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뇌전증의 증상은 우리가 이제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 용어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작은 그 일반 용어로는 경련과 같은 의미로 쓰지만, 사실 의학용어로 해서는 아무런 경련이 없이 멍 때리는 고 있는 것도 그 우리가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시고, 그래서 그 증상은 결국 어떤 종류의 발작이 일어나느냐, 발작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전증 발작의 증상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면서 길어야 1분 이내, 1분이나 2분, 더 길면 3분.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3분 이내에 끝나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건 1년에 한 번이건 똑같은 증상이 재발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뇌전증 발작의 증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어느 부위가 그 과도하게 전기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온갖 증상,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증상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왜 이렇게 내 주위에서 왜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 너 냄새 나지 않아? 그 썩은 냄새가 잠시 나다가 없어지는데 자기만 그 썩은 냄새를 맡고 옆에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지금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그게 가끔 가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뇌전증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보통은 30초 정도의 짧은 돌발적인 증상이 있다가 돌연히 있다가 돌연히 없어지는, 의아하면은 그거는 일단 뇌전증 증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모든 증상이 가능하지만 대표적인 증상, 전신 발작 중에서는 강직 간대 발작이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뇌전증 발작이라고 하는 거죠, 경련. 그래서 사지를 갑자기 그 비명소리와 함께 사지를 쭉 뻗고 핫하게 강직 상태에 있다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는 덜덜덜덜 떠는 간대, 이거 덜덜덜 떠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간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강직 간대가 전신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뇌전증 증상이죠. 그것이 전신 발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발작 중에서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발작이라 그래서 그냥 30초 동안 잠깐 필름이 끊기면서 그냥 돌아오는, 아무런 행동이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 먼 산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돌아오는, 이런 것이 이제 소발작이라고, 이런 증상이 있고, 이제 국소발작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위에서 증상이 생기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증상이 생기죠. 우리 뇌는 꼭 필요한 부분에는 그 부위가 넓으니까, 손으로 만지는 부위가 뇌가 넓으니까 뇌가 망가져도 그 넓은 부위에가 그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떨리는, 손이 뻣뻣해지거나 아니면 손이 떠는 이런 증상이 30초 동안 있다가 점점 커져서 그 어깨로 갔다가 다리로 뻗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입가가 이게 삐쭉 올라가면서 고개가 돌아가는 이런 증상이 또 한 30초, 40초 정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전신경련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측두엽 발작이라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갑자기 행동이 정지가 되면서 하던 행동이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한다 그러면 설거지하는 행동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똑같은 행동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그 입맛을 다시는 것처럼, 아니면 쩝쩝 되면서 먼 산 쳐다보고 조금 있다가는 갑자기 뭐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나중에 한 30초에서 1분 후에는 다시 정상이 되는 그러한 측두엽 발작 증상도 있고, 아주 상당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이 돌발적으로 30초간 있는 증상이 반복된다 그러면 그건 뇌전증 발작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짧고 반복돼야 된다는데, 또 조금 뇌전증의 증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이게 같은 양상의 증상이 이게 자꾸 재발이 되는 적에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감각 이상도 이제 대표적인 그 감각 국소 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에 그 감각 이상이 재발되는 경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뭐 왼쪽을 갔다가 뭐 오른쪽을 갔다가 아니면 뭐 발이 그랬다가 팔이 그랬다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는 증상이 있을 적에는 저희가 이제 뇌전증을 좀 의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발작의 증상은 환자가 겪는 증상이긴 하지만은 이게 아주 특이하게 환자가 아는 부분은 자기가 의식이 유지되어 있는 그 발작의 앞부분에서만 잠깐 본인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의식이 흐려지거나 아니면 기억이 끊어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기는 증상은 환자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한 5년 넘게도 한 번도
그 발작이 안 생긴다고, 생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원에 직접 올 일이 없어서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억이 끊어진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행동을 한다고. 기억이 끊어지고 정신을 잃는다는 거죠. 의식 소실이 되면서 환자는 엉뚱한 행동을 하는 그 1분 동안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뇌전증 증상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는 부분과 그리고 주위에서 관찰하는 부분, 그 예를 들어서 가족이 봐주는 그 증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는 거는 여기까지 알고 부모님한테 물어봤더니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주셔야지 그 전체적인 증상에 그 윤곽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의식 소실 여부가 중요한 것은 한 달에 한 번 의식 경련 발작해서 쓰러져? 그 뇌 손상 거의 안 간단 말이죠. 그 순간에 다치지만 않으면. 문제는 다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직 간대 전신 발작 같은 경우에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그 뇌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서 그게 이제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 소실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식 소실 여부를 또 환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보호자가 본 이야기를 아주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네, 뇌전증은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라고 하는 전조나 부분 발작은 느낄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본인이 전혀 못 느끼거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라 그냥 하던 행동을 멈추고 필름만 몇십 초 정도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본인이 증상을 못 느껴서 병으로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뇌전증의 타입 중에 제일 많은 게 복합 부분 발작, 축두엽. 축두엽이라는 건 양쪽 옆머리에 있는 겁니다. 옆머리 안쪽에 있는 해마가 담당하는 부위가 손상돼서 오는 경련 발작의 전체의 40% 정도로 제일 많은 차입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흥분하고 반대편 해마도 같이 흥분하니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사람은 멍해지는 상태가 되고, 텔레비전 보다가 필름이 끊어졌는데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라든지 책을 보다가 멈춰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혹시 본인이 영화를 보거나 대화 중에 맥락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본 사람들이 그 순간에 멍해진다면 그것도 뇌전증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뇌전증 발작과 혼돈되기 쉬운 증상들.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실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외래에도